42쪽 쭉 밑에 보면 법정기일이 있어요. 양괄호 3번. 법정기일이란 다음 언어에 해당하는 기일을 말한다. 제일 밑에 과세표준과 세기 신고잖아. 신고. 그럴 때 법정기일은 뭐다? 그 신고일이다. 신고하는 세금 세계 신고일. 신고일. 자, 그 다음 올라가죠. 43쪽 동그라미 2번 꼭대기 과표와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자, 결정하는 세금 3개. 고지서 발송일. 도달리려면 안 돼요. 마지막 줄 고지서 발송일. 자, 법정기일은 조세 채권을 양괄호 4번. 자, 해당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증여세, 종부세는 이거는 뭐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양괄호 4번. 자, 뭐가 있다? 종부세 밑줄을 딱 그어요. 종합부동산세는 뭐다? 항상 뭐다? 담보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고요. 자,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지방세. 자, 44쪽. 책이 굉장히 복잡하다 그랬어요. 책이 항상 복잡하다. 자, 뭐만 알면 돼? 45쪽 6번. 45쪽 동그라미 6번. 재산에 대해 부과된 지방세.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기억 밑줄 그어 재산세. 재산세. 자, 또 하나 뭐가 있다? 디귿.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피담보된 채권과 세금이 경악을 벌였을 때는 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된다? 신고하는 세금은 저당권의 등기일과 신고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하죠. 그러나 밑에 재산에 부과된 세금 3개가 있어요. 이 3가지는 뭐다? 항상 피담보된 채권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는 뜻이에요. 왜 우선해? 정부가 결정했으니까 우선한다고요. 이거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 중 빠른 것을 우선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3개만 기억하시라고요. 이 정도만 기억하고요. 기초는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용어 정리 좀 하자고요. 조세 수입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합니다. 책은 뭐다? 법조문대로 썼기 때문에 왔다 갔다 그럽니다. 자, 6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68. 폈죠? 자, 68페이지 보시면 과세 목적에 따라 뭐와 뭘로 나눈다? 보통세와 목적세. 그럼 칠판 한번 볼까요? 이 보통세는 일반 경비에 사용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는 보통세입니다. 국방에도 사용하고 치안유지에도 사용하고 복지혜택에도 사용하고 이거를 세법용어로 보통세라 그래. 자, 그 다음 이거는 일반 경비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목적에만 사용하는 겁니다. 목적에만 사용한다. 그래서 5가지가 있어요. 세금의 종류는 몇 개야? 24개. 24개 중에 5개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라. 지방세가 2가지가 있고 국세 3개. 자, 나왔다. 농어촌 특별세는 글자 그대로 농촌어촌, 농촌과 어촌 개발하거나 발전하는 데만 사용하라.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지방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안 돼요. 국세.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엔드. 보통세가 아니라 목적세입니다. 그 교육세는 뭐다?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하나의 이름이에요. 콤마가 아니라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에만 사용하라.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 우리가 기름값 속에는 이 세금이 절반 이상 들어있어요. 에너지. 이것도 어디만 사용하는 거야? 교통에너지 환경 관련에만 사용했어요. 목적이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민들을 위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죠? 극빈자 빼고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름값을 좀 내려줘야 돼. 한 1,000원쯤 리터당 또는 800원쯤. 그럼 일정 소득 딱 이하는 세금을 뭐다? 깎아준다는 뜻이죠. 그게 서민들을 위한 길이라. 그러나 국가는 절대 안 그래요. 말로만 떠들고 있어요. 지금 국가에서 걷어갑니다. 그럼 시험은 이게 부동산 관련, 이해는 출제가 안 돼. 부동산 관련이 없다. 그 다음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 그 지역에 자원을 개발하거나 시설 나는 데만 사용하라. 그럼 지역자원시설세는 3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구체적으로 뭐만 알면 된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자에게만 과세하는 거죠.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 이 세금은 뭐다? 소방시설을 갖추거나 시설 나는 데만 사용하고, 그 다음 지방교육세잖아. 그냥 교육세는 국세입니다. 지자체가 실현되면서 일부가 지방으로 넘어왔다.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교육관리에만 사용하라고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목적이 정해져 있다. 목적세. 그럼 5개를 뺀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말씀한다? 보통세라고 말씀을 한다고요. 용어 정리예요. 제가 오늘 여기 첫 강의하죠, 그죠? 좀 쑥스럽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제가 쑥스러워하더라도 그냥 들어주세요. 시험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차분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정리입니다. 세법 이게 되면 이제 나중에 비포로 한 장으로 마무리 져요. 세법을. 그러니까 이게 돼야 비포 프린트가 5월 달쯤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잘 배운 한도 내에서만 반복해야 돼요. 기억력을 되살리는 길은 뭐예요? 반복하는 길이 기억력입니다. 반복 하셔야 돼.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이해는 필수입니다. 조세,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합니다. 이해는 반드시 아셔야 돼. 세법에서 안 나오면 학개론에서 가끔 출제됩니다. 자, 이거는 68페이지 나와 있죠. 2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세는 글자적으로 독립했다는 얘기는 뭐다? 독자적으로 세금을 따로따로 걷습니다. 이거를 2글자로 뭐라 그래요? 체계 옆에 본세. 독립세를 본세라 그래요. 그럼 대부분의 조세는 뭐다?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걷는 독립세. 2글자로 줄여서 뭐라고요? 본세. 어떤 용어가 등장한다? 독자적인. 독자적으로 따로따로 걷는 거.
취득세 따로, 등록면허세 따로. 말기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이 부가세는 혼자서는 못 걷어. 독립된 세원이 없어. 다른 조세가 뭐다? 본세에 붙여서 과세하는 세금을 부가세라 그래요. 부가세 아주 중요한 요거예요. 그럼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즉 1 플러스 1이죠. 대형마트 가면 1 플러스 2. 그래서 이 부가세는 본세에 붙여서 과세하는 세금. 왜 붙여? 국가나 지자체는 재정이 부족해요. 법에 의해서 붙여서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는 혼자서는 부과 못해요. 본세와 함께 납부를 합니다.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가끔 한 줄을 물어봐. 이해. 교육세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다. 그럼 농어촌 특별세는 부가세예요. 혼자서는 징수 못해. 본세와 함께 붙여서 내는 겁니다. 그 지방교육세도 혼자서는 징수 못해. 본세에 붙여서.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 앤드 농어촌 관련에만 사용하라. 목적세 앤드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이렇게 세 가지를 물어보면 농어촌 특별세를 답을 해야 됩니다. 농특세는 국세잖아. 목적세잖아. 아까 금방 했잖아요. 그리고 부가세잖아. 그 다음 지방교육세 지잖아. 지니까 이건 지방세 앤드 목적세. 지방자치단체 교육 관련에만 사용하라. 목적세 앤드 부가세.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지방교육세를 찍어야 답입니다. 몰아서 설명했어요. 이렇게 지방세, 목적세, 부가세. 그럼 사회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예요, 부가세예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예요. 따로 부가가치세 10% 걷잖아요, 그죠? 줄여서 부가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줄임말이 아닙니다.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 본세에 따라다니는 세금을 얘기한다고요. 사회에서 얘기하는 부가가치세는 독립세다, 부가세다? 독립세다. 따로 납부하잖아요. 말기 알아들었나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잘 들어요. 취득농면허세는 아까 배웠죠? 취득 관련된 조세입니다.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 관련 조세죠. 보유 관련 조세고,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 관련 조세예요. 이렇게 취득, 보유, 양도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5개를 나눴어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첫 시간에 배웠죠. 보유할 때 내는 세금 2개,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양도 관련이에요. 이거를 2글자로 뭐라 그럴까? 세법을 배웠다면 오늘부터는 상식이 되는 거야. 상식.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 관련된 조세, 부동산 취득, 전세권 취득, 재산세, 종부세는 오로지 보유 관련된 조세, 양도세는 오로지 양도 관련된 조세. 이거를 뭐라 그래요? 독립세, 본세. 본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럼 이 두 녀석은 어디에 따라다닐까?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어떨 때 내는 세금이다? 능력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에요. 능력을 보고 과세한다고요. 그럼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여.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취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찰로 내라. 그럼 둘 다 붙지.
그럼 취득세, 농특세도 붙고 취득세, 지방교육세도 둘 다 붙는 거야. 그럼 등록면허세도 뭐다? 농특세도 붙고 지방교육세도 붙어. 왜 둘 다 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입니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더. 그럼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여. 재산세는 보유죠. 이게 지방세잖아. 그럼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가 붙어. 짝을 잘 쳐야 돼요. 하나씩. 이거는 국세잖아. 그럼 국세가 붙어. 뭐가 붙는 거야? 농특세가 붙고. 이름만 알면 돼.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국세니까 뭐가 붙어? 농특세가 이렇게 붙지. 이거 8번 출제됐어요. 여기서 출제 안 되면 가끔가다 학개론에서 출제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책 한번 보자고요. 69쪽 취득세. 둘 다 붙어 능력이 있으니까 이름만 알아. 몇 프로 이런 거 출제된 적이 없어. 출제 안 된 거를 왜 공부하냐고요. 출제 위주로 된 거를 공부하는 게 60점 맞는 지름길이에요. 자, 취득세는 1번, 2번 둘 다 붙잖아. 둘 다 붙었잖아. 끝났네. 자, 2번 등록면허세도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네.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둘 다 붙였잖아. 이름만 알아둬요. 자, 지금부터는 하나만 붙어.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3번 지방교육세가 붙었잖아요. 종부세는 국세니까 국세가 붙고 농특세. 양도세도 국세니까 국세가 붙어. 농특세 끝. 이름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취득 보유 양도로 나눠야죠. 농특세와 지방교육세도 취득 보유 양도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상식이 뭐라 그랬어요? 취등록면허세는 취득 단계에서 부과하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서 과세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양도 단계에서 과세되는 세금. 일명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상식. 그럼 좀 쉬운 느낌이 안 드나요? 네? 자, 그럼 자, 농특세는 취득세에 붙잖아. 그리고 농특세는 뭐다? 종부세도 붙잖아. 농특세는 양도세도 붙잖아. 그럼 농특세는 뭐다? 취득. 그 다음 뭐다?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잖아.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관련 법 중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 있는 세금입니다. 취득세 낼 때 함께 내고 등록면허세도 함께 내잖아요. 이렇게 취득. 그리고 종부세 붙잖아. 보유. 이렇게 양도.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 자, 지방교육세. 여기 붙잖아. 취득세랑 함께 내잖아.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여기 붙잖아. 함께 내죠? 그럼 취득 관련이네. 그 다음 재산세 여기 붙네. 그러니까 지방교육세는 뭐랑 관련 있는 세금이다? 취득, 보유시만 관련된 세금이에요. 이 부가세를 통해서 취득, 보유, 양도를 나눠야 돼요. 자, 책 한번 보자고. 자, 69쪽 3번 밑에 재산세. 짝이 뭐다? 지방교육세. 종부세는 짝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 국세는 국세가 붙어요. 양도세는 짝이 뭐다?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부가세. 자, 그래서 73페이지 한번 펴봐요. 73쪽 박스.
이거 8번 출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왜 출제할까요? 점수 주려고. 자, 73쪽. 자, 국세로 들어갑니다. 박스에 73쪽을 봐주세요. 봤어요? 73쪽. 자, 양도소득세는 오로지 무슨 관련? 양도 관련. 두 글자로 상식. 자, 상속세, 증여세는 출제 제외. 그다음 자, 종합소득세가 나왔잖아. 네 번째, 종합소득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 양도. 왜 보유 양도야? 사업하잖아. 임대업. 임대하면 사업자죠? 임대는 보유 상태에서 임대하는 거니까 뭐다? 사업이냐? 사업자. 그리고 사업자가 처분할 때는 무슨 세금 내?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양도. 왜 보유야? 임대했을 때 사업자가 처분하면 세금 이름이 달라져요. 자, 그리고 여기에 10%, 소득세의 10%는 다시 뭘로 납부한다? 지방소득세. 그걸 찾아야 돼. 마지막 줄. 똑같잖아. 항상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별도로 납부합니다. 소득세의 짝은 뭐라고요? 지방소득세 제일 밑에 10%. 그래서 지방소득세도 뭐랑 관련이 있다? 보유양도. 종합소득세의 10%니까. 자, 올라갑니다. 이제. 자, 법인세도 출제 제외. 자, 종합부동산세 올라왔어요. 오로지 무슨 관련? 보유 관련. 두 글자로 뭐예요? 상식. 자, 나왔다. 농어촌 특별세는 다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양도 다 관련 있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출제 제외. 자, 인지세가 뭐예요? 못 따라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이 공부의 핵심은 따라와야 돼. 선생이랑 같이. 선생은 위에 하고 있고 자기는 밑에 보고 그러면 본인이 짜증나요. 그럼 밑에 덜 적더라도 같이 따라오는 게 학습 효율상 좋습니다. 그래서 못 따라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헛소리를 합니다. 헛소리 할 때는 따라오고 이제 따라오란 뜻이에요. 가운데 인지세. 인지세가 뭐야? 계약서 쓸 때 내는 세금이 인지세야. 계약서 쓸 때 내는 계약서 쓸 때 인지를 첨부하면 인지세를 납부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세법이니까 부동산 소유권을 사고 팔 때네. 팔 때. 보유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쓰죠. 이때 인지세야. 인지세. 사고 팔 때니까 인지세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 말씀해요? 취득 띄고 양도예요. 자, 지방세. 자, 취득세는 오로지 뭐랑 관련이 있어? 취득. 상식. 등록면허세는 오로지 취득. 상식. 재산세는 오로지 보유. 상식이에요. 자, 지역자원시설세는 앞에 붙여 소방분. 오로지 보유. 보유잖아. 소방분 지역 소방분이라고 붙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죠. 예? 지역자원시설세가 같이 날라온다고요. 보유할 때. 그리고 지방교육세는 뭐랑 취득 보유. 왜? 취득세, 등록면허세 함께 내고 재산세에 함께니까 취득, 보유만 관련 있는 거는 무조건 지방교육세고. 그럼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예요. 임대 중에 처분 중에. 자, 이렇게 해서 거래 단계
세법에서 출제가 안 되면 가끔 가다 취득 보유 양도로 나누는 문제가 학계론에서 출제가 된다. 자, 밑에 문제 한번 풀어봐요. 이렇게 간단하게 출제된다고. 자, 뭐를 물어보는 거다? 보유 단계. 외우지 마세요.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다 관련이 있잖아. 그럼 보유랑 관련이 있죠? 오. 그다음 지방교육세는 뭐랑만 관련이 있다? 취득 보유만. 그러니까 보유랑 관련이 있다. 오. 자, 개인 지방소득세는 뭐다? 종합소득세의 10%죠? 지방소득세는 보유양도, 보유랑 관련이 있네. 보유양도.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오로지 뭐다? 보유, 보유만. 그럼 다 보유랑 관련이 있네요. 답이 몇 번이에요? 4개니까 5번이 답입니다. 이래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에서 부과된 세금을 부가세와 함께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박스를.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앞에 와야 돼요. 70페이지. 자, 70페이지에 보시면 4번. 조세 부담 전가 여부에 따라 나누면 뭐라고 답한다? 직접세, 간접세로 구분합니다. 벌써 읽어버렸어요. 보셨나요? 전가가 뭐다? 세 부담을 타인에게 넘기는 거를 전가라 그래. 전가. 그래서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하죠. 자, 그럼 칠판 한번 봐요. 자, 담세자가 갑이다. 이게 담세자가 아니라 납세자가 갑이고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을이야. 갑. 갑이 세금을 부담하고 납부도 갑이 한다. 이거는 전가가 안 되죠?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한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직접세.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뭐다? 직접세예요.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근데 2번 납세자는 갑인데 전가를 을에게 시켜. 일치가 안 되네. 세금은 내가 부담하고 납부는 갑이 해줘. 그럼 갑이 낼 세금을 을에게 법에 의해서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간접세. 자, 딱 하나만 알면 돼. 부가가치세. 사회에서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시면 10% 내가 부담하죠? 납부는 누가 해줘? 사업자가. 일치 안 되잖아. 자, 술 먹을 때 내는 세금이 뭐야? 주세야. 내가 부담해. 술값 속에 세금을. 납부는 누가 해줘? 사업자가 해주는 거야. 일치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조세는 뭐라고요? 직접세. 그러니까 일부 세금은 뭐다? 전가가 예상해서 만드는 세금 간접세. 용어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대부분 뭐다?
직접세. 내가 부담하고 내가 납부한다고요. 자, 35번.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책은 막 퍼져 있어요. 자, 22페이지로 한번 가보자고요. (3번입니다) 얼마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종가세와 종양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시면 자, 1번 국세에서 과세 표준이란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 또는 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표준. 그래서 모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한다?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은 뭐가 나온다 그랬지 아까? 산출세액. 그럼 이 과세 표준의 법조문이 뭘까?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뭐다? 금액이나 뭐를 말한다? 수량 등을 말한다. 이게 과세 표준의 법조문이에요. 그래서 금액으로 표시하면 종과세, 수량 등으로 표시하면 종양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2쪽. 그럼 밑에 종과세 나왔잖아. 가액이나 금액에 의해서 과세 표준을 산출하면 종과세라 그래요. 이거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했다 종과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양으로 계산했다 종양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금액이나 가액으로 표시하면 세 글자로 종과세, 수량, 면적, 건수, 세법은 건수만 나와. 건수, 종양세. 건수로 표시했으니까. 자, 오른쪽 세율은 뭐예요? 세율은 과세 표준에 이게 법조문이 뭐다? 과세 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뭐를 말한다? 금액을 말한다. 세율이야. 과세 표준에 곱하는 뭐다? 비율 또는 금액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세율. 그래서 정률세는 비율을 곱하고 정액세는 금액을 곱합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세종시에서 전세 들어갔어요. 남이 건물에. 전세 금액이 3억이에요. 전세 금액이 3억인데 갑소유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죠. 갑소유 건물에 3억 전세권 설정 등기가 들어갈 때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계산해야죠. 3억. 이 3억을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금액으로 표시했으니까 세 글자로 뭐다? 종가세. 자, 세율은 법에서 정하겠죠? 0.2%야. 소유권이 아닌 거. 세율이 0.2%. 이거를 계산해야 돼. 그럼 등록면허세가 나오죠. 세금 맥수가. 세율은 0.2%라고요. 이거 계산해야죠. 얼마일까요? 2, 3은 6. 2, 3은 6.
얼마예요? 끊어서 하세요. 20%면 6천만 원, 2%면 600만 원, 0.2니까 60만 원. 이렇게 계산해요. 그럼 0.2%는 법에서 정해져 있다. 정율이 정해져 있어. 정률 세율이라 비율. 율이 0.2% 정해져 있다. 이렇게 곱하면 세금 액수가 나오죠. 무슨 등기할 때? 설정 등기할 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말소 등기가 들어갑니다. 전세 기간이 종료가 돼서 말소 등기할 때는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당 법에서 정한 금액 6,000원을 징수합니다. 6,000원. 그럼 세금 액수가 이게 한 건이다. 전세권 한 건이면 세금 액수는 6,000원.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래서 건수로 계산하니까 종양세. 여기는 퍼센트를 곱하면 세금 액수가 안 나와. 법에서 정한 세율 6,000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원. 그래야 세금 액수가 나오죠. 그래서 가액에는 비율을 곱해야 되고 건수에는 비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금액 6,000원. 이게 5번 출제됐어요. 등록면허세를 말소 등기할 때는 건당 세율이 얼마다? 6,000원.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 그래야 세금 액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이 나왔네. 그래서 종가세는 뭐다? 율이 정해져 있다. 퍼센트를 곱해야 되죠. 그럼 세금 액수가 나오고 종량세는 정액세율 6,000원. 그럼 세금 액수가 나온다. 그럼 율이 정해져 있다. 정해져도 일정하게 곱하면 무슨 세율이라?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누진세율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금 액수가 나온다고요. 자, 별걸 강론에서 다 배워요. 구조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가액에는 율이 정해져 있다. 이 율을 곱하는 방법은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변동되게 곱하면 누진세율이라는 용어를 쓰고, 양에는 퍼센트를 곱하는 게 아니라 화폐 단위, 일정한 금액 6,000원을 곱해야 등록면허세 세금 액수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책에는 없지만 이 용어 정리를 좀 잘해야 돼요. 비례세율.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면 비례세율. 이런 게 비례세율이고, 그리고 누진세율은 뭐다?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과세표준의 커짐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거. 이런 거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는 71페이지를 한번 보자고요. 거기 나왔잖아요. 거기 쭉 보세요. 자, 71쪽 세율에 따른 분류. 가운데 정률세, 비례세율, 과세표준은 금액이 크기와 관계 비율이 일정한 세율을 우리는 천분비, 백분비로 표시하고, 자, 동그라미 번 초과 누진은 뭐다? 과세표준의 금액이 커짐에 따라 세율도 점차 증가되는 세율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림 한번 봐요. 그림 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과세표준이 1억이다. 과세표준이 2억이다. 뭐 과세표준이 3억이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1억일 때는 10%를 곱합니다. 그리고 2억일 때도 10%를 곱해. 3억일 때도 10%를 곱해. 자, 이렇게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을 10%라고 가정하면 일정하게 곱한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억도 10%, 2억도 10%, 3억도 10%, 일정하게 10%를 곱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말소등기할 때 아까 배웠잖아. 자, 한 건, 종량 두 건, 세 건. 그래서 한 건에도 6,000원. 이렇게. 두 건에도 6,000원, 세 건에도 6,000원.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6,000원 곱하잖아. 이 6,000원을 뭐라 그래요? 액수가 정해져 있다. 정액세율. 한 건에도 6,000원, 두 건에도 6,000원, 세 건에도 6,000원. 일정하게 액수를 곱합니다. 말소등기할 때. 자, 그 다음 초과누지는, 자, 과표가 1억일 때는 세율이 10%야. 그리고 과표가 2억일 때는 세율이 20%야. 그리고 과표가 3억일 때는 30%야. 이런 식으로 1억일 때는 10%, 2억일 때는 20%, 3억일 때는 30% 이렇게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세 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도 높아지는 거죠. 1억일 때는 10%, 2억일 때는 20%, 3억일 때는 30%. 그래서 과세 표준이 초과될 때마다 높아지니까 뭐라 그런다? 초과 누진세율. 이해됐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더 할 게 있네. 자, 인세 물세.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72조 인세 물세. 자, 요 파트는 다음 파트 하고요. 자, 오늘 배운 거 정리 좀 하자고요.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합니다. 한 장짜리로. 항상 시험 끝나기 5분 전에는 오늘 배운 거를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야 뭔가 남는 게 있다. 자, 1페이지. 항상 배우는 순서. 1번은 지방세, 2번은 지방세, 3번 지방세, 4번, 5번은 국세. 자, 그 다음 밑에 6번 지자로 시작하면 지방세, 7번 국세, 8번 지방세, 9번 국세, 10번 지방세. 10가지 세금,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됩니다. 10번까지 국세, 지방세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기초. 자, 그 다음 5가지 위에 5가지는 물납분납을 물어보죠. 1번, 2번은 능력이 있으니까 물납분납 안 돼요. 3번은 둘 다 돼. 그리고 4번, 5번은 물납은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물납, 분할납부 관계 딱 정리가 됐잖아요. 자, 납세지. 자, 지방세는 항상 세금이 소재지 물건 따라다녀요. 물건, 소재지, 힘센 자,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소재지, 도구. 재산세는 힘이 약한 자, 소재지, 시군구. 나머지 국세는 사람 따라다녀요.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다. 항상 국세는 사람 따라다닌다고요.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자, 그 다음 안 배운 건 하지 말고 과세표준. 대부분의 세금은 가액으로 계산하는 종가세다. 단 주의하자.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씁니다. 아까. 그래서 5가지 세금 중에 종가세와 종량세를 함께 쓰는 세금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답이다? 등록면허세가 답이다. 자, 세율은 할 필요 없고 부가세 알아야죠. 자, 부가세 1번, 2번은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요. 1번, 2번은 둘 다 붙는다고요. 능력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씩. 3번은 지방교육세, 4번은 농특세, 5번도 농특세. 하나씩만 붙어요.
후가세. 혼세와 함께 붙이는 거. 자, 활동당. 자, 1번, 2번은 자, 오로지 뭐다? 취득 단계. 3번, 4번은 오로지 보유 단계. 5번은 양도 단계. 자, 그다음 납세 절차. 부가징수죠. 1번, 2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 이행을 안 했다. 가산세가 붙어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 1번, 2번은 동일합니다. 자, 3번은 재산세네. 재산세는 처음부터 보통징수. 미납하면은 가산세가 붙는다는 거고 3%. 자, 그다음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 부과. 정부 결정이죠. 그러나 종부세는 선택하면 뭘로 간다? 신고납부. 자, 5번 양도소득세도 원칙이 신고납부. 이행을 안 하면 취득세와 동일하죠. 가산세가 붙어서 보통징수로 바뀝니다. 그 다음 성립 확정. 이거 다 배운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쭉 강의를 하면서 정리하는 거는 이 한 장짜리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질문을 하거나. 자, 근데 거기 중간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박스. 중간에 박스 친 거 있죠? 피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 뭐가 답이다? 신고하는 세금. 우선하지 아니하는 세금. 신고하는 세금이 답이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이거는 뭐다? 피담보된 채권의 등기일과 신고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는 신고하는 세금. 여기는 없지만 우선나는 세금은 3개.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밑에 나왔네. 바로 밑에.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나는 조세.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에요. 뭐가 있다?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정부가 결정하잖아. 단 2번, 3번은 출제 제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2번이 중요해요.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랑 함께 결정하죠. 취득세의 지방교육세 하면 신고로 바뀌어버립니다.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도 재산세와 함께 결정한다. 그리고 3번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정부가 결정하잖아. 자동차세도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온다. 출제 제외. 그래서 피담보된 채권 항상 우선나는 조세, 종부세, 재산세. 또 하나 뭐가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그래서 우선하는 조세와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구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세법을 극복할 때는 한 장으로 내가 다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수십 번 제가 얘기하죠. 기본서 읽고 마무리 복습할 때는 이거를 보고, 이거를 봐서 안 되면 이제 기본서를 구체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자, 오늘 여러분들과 첫 강의네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거 배웠어요. 전체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다. 계속 반복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를 바라면서 제가 세법 선생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득점 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첫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